안녕하세요, 시청자님들. 안녕하세요, 멤버님들. 자, 어제 시장이 이제 끝나고서, HLB의 유상증자 얘기가 있었죠. HLB 유상증자 얘기가 있으면서, 시간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HLB 주가에 대한 많은 또 이제 걱정이 있습니다. 실제 시간에 보면 HLB가 7%대, 생명과학이 6%, 제약이 5%대, 테라피틱스가 5.44%, 글로벌이 4.63% 밀렸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약세권에 HLB 그룹주들이 전체 약세권에 들어갔죠. 이 HLB 그룹주들은 다른 회사들하고 틀려요. 서로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뛰면 나머지 그룹들이 다 좋게 반응을 하고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데 특히 뭐 다른 그룹주들보다도 카카오 그룹주들이 따로 있죠. 다른 그룹주들보다도 특히 이 HLB 그룹주들이 동질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HLB가 흔들리게 되면 뭐 HLB 나머지 생명과학이나 제약, 테라피틱스가 흔들리게 되고 거꾸로 또 HLB가 좋아지게 되면 나머지 그룹들이 같이 좋아지는데 이 변동폭이 다른 그룹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세단 얘기죠. 자, 아무튼 어제 HLB의 그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굉장히 좀 악재가 돼서 시간에 많이 밀렸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은 그 누구도 우리가 모르는 지뢰밭이 있어요. 저는 이걸 지뢰밭이라고 그러는데 가끔 가다 회사들이 엉뚱한 행동을 해. 이걸 지뢰밭이라고 하죠.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회사 관계자가 아닌 이상, 그죠? 이사회에서 결의된 이 내용, 이사회에서 결의되기 전까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전혀 모르죠. 그죠?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회사 내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는지 무상증자를 하는지 앞으로 또 호재가 있는지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대형 영역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HLB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과연 악재만일지 호재만일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나 주식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그 누구도 지수도 그렇죠. 지수도 그 누군가 상단 가락을 못 맞춰요. 코스피가 예전에 3,000피를 간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막 4,000피를 간다는 등 막 엄청난 그 장밋빛 전망에 빠져 있었죠. 그렇지만 5개월 선을 이탈함으로 인해서 추세가 완전히 깨졌고 무너지고 있죠. 여기서도 그러신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아닌 거예요. 추세가 우양일 때는 그 어떤 좋은 호재나 이런 게 안 먹혀요. 모든 주식은 제가 수급에 기인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깨졌기 때문에 쭉 떨어졌고 지금은 다시 반등해주고 있죠. 이렇게 이제 추세가 왼쪽 선으로 시작을 하려는 이런 데 분위기에 있는데 자, 이렇게 누구도 못 맞추기 때문에 HLB나 H생명과학이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모르고 또 이게 꼭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동안 유상증자를 통해 바라본 저의 경험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저의 경험을 얘기해 드릴 건데 제가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2018년도에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주식을 산 적이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자, 한솔 로지스틱스의 주가를 산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2018년도에 이때 그러니까 이때죠, 이때 이제 18년도였는데 이 정도면 바닥이구나 하고 주식을 산 적이 있어요. 이제 꽤 쌌었거든요, 주식에서. 이제 저는 원체 주식을 좀 싸게 사는 걸 좋아해요. 싸게 사서 꼭 참고 있으면 이제 크게 올라가니까 이때 샀는데 이때 뭔 일이 있었냐면 유상증자가 나온 거예요. 시간에 있지도 않아요. 이제 주식 거래를 하고서 시간에 이제 다른데 뭐 일 보고 있었는데 일 보고서 순간 시간에 딱 봤더니 하한가를 맞았더라고요. 아니 왜 내가 시간에 왜 사자마자 하한가를 맞았지? 이게 보니까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이때 유상증자 했어요. 자, 유상증자는 한 달 떨어졌죠. 어떻게 됐냐? 그 다음 달 한 달 만에 다 복귀했습니다. 제가 산 자리까지 다 복귀했고 그래 놓고 또 좀 기다리니까 오히려 복귀한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겠죠. 그죠? 이제 다중바닥을 그린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린 거예요. 자,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다중바닥 그려놓고 엄청나게 유증 물량과 함께 엄청 상승을 했죠. 엄청 상승했어요. 물론 한솔 로지스틱스가 이렇다고 그래서 HLB가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건 유상증자가 단기적 악재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구하는 여러 가지 회사가 돈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우리 유상증자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유상증자 방식 중에 이왕이면 전환사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아도 되는데 일반 주주들한테 지금 돈을 구하는 거죠. 이러면 약간은 악재가 돼요. 이제 혹자는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죠? 정말로 신약에 자신이 있고 리보세라님의 자식이 있다면 리보세라님의 자신이 있다면 꼭 굳이
일반 주주한테 구하지 말고 투자자를 구해서 해도 되는데 시비 발행이죠. 왜 굳이 이렇게 하냐? 그럼 리버세라님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한솔로지스트의 예를 보면 이 친구도 재무구조 단단하고 굉장히 회사가 좋았었어요. 근데 어떤 투자거액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때 유상증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 놓고 딱 이게 2018년도 10월 달이고 20년도 5월 달이니까 좀 올해는 걸렸는데 쭉 날아갔죠.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자, 물론 아까 알려드린 대로 주식이 이렇다고 그래서 꼭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단지 지금의 HLB H는 너무 좋죠. 이때는 대바닥인 거고 HLB H는 추세가 상당히 좋은 상황에 있어요. 물론 저는 유상증자로 인해서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리거나 떨어질 수 있고 특히 자세히 이제 공시를 하나 읽어볼게요. 가격 34,000원대이기 때문에. 자, HB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신약호가 준비한다 쓴다는 거죠. 3,256억이고 10주당 0.9주씩 우선 청약과 권리를 갖는데 예정 발행 가액이 34,000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34,000원이라는 얘기는 새롭게 물량을 받으시는 분들이 34,000원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 HB를 여기부터 사모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유증 물량 정도의 평단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어쨌거나 싸게 사신 분들은 32,000~33,000원대 평단가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근간에 들어가신 분은 높은 가격대에 있었기 때문에 유증 물량을 받게 되면 어쨌거나 평단가는 낮아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자, 제가 선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어제 알려드렸듯이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5일선 이탈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애매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따라서 이전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만약에 저번에 알려드렸지만 HLB를 단기 단타를 하기로 했으면 이제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타 단기를 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기준을 안 지키고 나갈 거면 예를 들어서 내가 HLB를 장기 투자할 거다 그럼 제가 꾸준히 모아가라고 그랬죠. 그냥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모아가고 240일 쪽에서 매수.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가 생각도 못한 많은 일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꾸준히 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선물량에 대한 유증 물량 받고 또 밑에 떨어지면 더 사고. 왜 그러냐면 이 리보세라닙이 실질적으로 행보가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당연히 리보세라닙의 모든 지표가 S모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유상증자까지 하는데 9월 달에 리보세라님의 결과가 나쁘면 정말 큰일 나겠죠. 정말 큰일 나요. 또 하나가 이 HLB가 20년도 5월 달에도 유상증자를 한 적이 있어요. 유상증자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잠시만요. 딱 6시 10분 때 이렇게 약간 이 LH 다음 투자증권이 셋업을 해요. 그래서 이때 잠깐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잠시만요. 자, HLB가 5월 달에 예전에 그 유상증자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진양권 회장이 블록들을 했었어요. 유상증자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블록들을 하고서 다시 유증에 참여했는데 여기 5월 달이에요. 5월 달에. 자, 그러면 5월 달에는 과연 유상증자를 진행했을 때 HLB가 많이 떨어졌냐? 그렇지 않아요. 5월 달에 보면 이렇게 잘 살아났죠. 잘 살아나고 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라는 게 만약 악재가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단지 시간에 많이 밀렸고 가격이 34,000원대이기 때문에 당분간 단기적인 악재, 그러니까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이유가 제가 알려드렸죠. 원래 3상을 성공한다는 것도 힘들지만 3상을 밀고 나가기도 힘들어요. 자, 우리나라 제약사들이나 보통 글로벌 제약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구조의 그 제약사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임상 실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공이 나오면 거의 기술 수출이라는 걸 해요. 왜냐면 이게 임상 3상 막 가고 이렇게 긴 길을 갈수록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적당할 때 기술 수출을 통해서 전부 다 실현하죠. 이제 수익 실현하는데 얼마 전에 HLB가 그런 얘기를 했죠. 리보세라립 기술 수출하지 않겠다. 우리가 글로벌 제약사로 나가겠다. 리보세라립을 상업화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주주배정상에서 결정 이유가 결국은 상업화 준비 계획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아까 한솔로지스텍스 얘기해드렸죠. 왜 그러냐면 리보세라리의 연구개발이라는 게 더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이 돈이 필요한 걸로 주주들한테 구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크게 악재가 된다거나 너무 크게 나쁘게 보인다거나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물론 아까 알려드린 대로 내가 어차피 HLB를 단기로 들어가기로 했어. 그럼 당연히 기준선 깨면 매도하면 그만인 거고 시간 외에서도 내 기준선 가격이 만약에 4만 4,5천 원이었어. 깼으면 당연히 손실하면 그만인 거예요. 자, 주식은 제가 대응형이라고 그랬죠.
이거 떨어지니까 또 갑자기 막 리보세라이 망한 거 아니야, 뭐, HLB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은 얘기 나오죠. 대응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제가 알려줬던 이 친구는 심하게 밀리면 20일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물론 시간 외에 벌써 20일선 밑으로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더 심하게 밀리면 지하권인 241선까지 밀릴 수 있고 요즘 가격인 34,000원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그건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꾸준히 바닥부터 삼아가시는 분들, 저는 어차피 주식을 높은 데 사러 가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지금도 월봉 바닥권에서부터 모아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렸죠. 또 이제 여기 와서 막 또 야 리보스 해줄 때 사지 말고 34,000원대가 되고 그걸로 악재를 해서 밀려주면 오히려 추가로 잘 모아 나갈 중요한 타이밍이 되죠.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저도 HB 뭐 내부 관계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회사 직원도 아니고 리보세라님이 마지막 지표가 좋을지 안 좋을지 저는 몰라요. 그런 거는 그죠? 그것까지 미리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9월 달에 SM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금 단기적인 악재로 떨어졌을 때 그런 지표들이 좋아지고 나오게 되면 역시나 다시 한번 잘 급등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유증 물량으로 인해서 순간 옆으로 갈 수는 있어요. 가고 또 유증 물량이 다시 이제 신규 상장이 됐을 때 흔들려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걸린다는 얘기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보면 역시나 HLB는 추가로 다 잘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HLB가 올라가면 나머지 그룹주들도 잘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얼마 전에 폴라리스 세원이, 그죠? 아까 알려드린 하드로이스도 예전에 이렇게 유상증자 결정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폴라리스 세원이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255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제가 이걸 샀었어요. 사실 멤버는 잘 알아요. 자, 어떤 황당한 행동을 겪었냐면 제가 저는 주식을 비싸게 사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폴라리스 세원을 여기서 샀어요. 자,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하고서 이제, 물론 이제 5개선 돌파 안 찾게 사야 되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5개선 돌파하고 나가길,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겠지 했는데, 이때 유중이 나왔어요, 유상증자가. 시간 외에 나왔어요. 그래서 급락을 해서, 저는 항상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제 기준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냥 매도했어요. 손절 쳤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일봉에서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인데, 이날, 이렇게가 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당연히, 저도 대량 거래 터지고 들어오고 월봉에서 위치가 낮으니까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들어가야 되겠다. 진입을 했는데, 시간에 여기서, 요날, 유상증자 물량 뉴스가 뜬 거예요. 이때, 즉, HLB하고 똑같이 여기 다 던졌어요. 시간에 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급락했죠. 그러니까 제 이 손실을 피해갔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폴라리스선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이런 거죠. 주식은 제가 대형이에요. 그랬죠. 저는 폴라리스 선을 이때 장기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단기로 이 대량 거래를 보고서 급등할 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급등하는 걸 보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예상치도 못한 지뢰밭, 즉, 유증의 공시가 떴기 때문에 그것도 일반 주주 배정이죠. 팔았어요. 이 손실을 피해갔는데, 그렇다고 폴라리스 선이 나쁜 게 아니냐?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유증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또 시장이 6월달에 또 안 좋았죠. 하필. 그러면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결국은 또 여기서부터 급등을 하죠. 이렇게 한번 유증 물량 들어올 때 떨어졌다가 다 쭉 가다가 다시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급등하고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나비권으로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면 기간은 꽤 걸린 거예요. 제가 여기서 피해갔으니까 5월달부터 한 3개월간 좀 고통스럽죠. 그러면 월봉에서 폴라리스 전이 대바닥이죠.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예요. 그럼 이 친구가 유증 물량 나비까지 다 끝났어요. 이 친구가 대바닥권에 지금 사시는 게 맞죠? 5개선 돌파하고 나가지고 안착하면 어딜 가냐? 일단 20개선까지는 가요. 즉, 유증으로 인한 악재 그러니까 5회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건 폴라리스 전이 아직은 많은 결과들이 도출이 안 됐을 때도 이 정도예요. 그러면 HLB는, 제가 생각하는 HLB는 이런 거예요. 물론 여기서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어요. 저는 HLB 몰빵하지 않았어요. 항상 알려드렸죠. 모든 주식은 나의 전 재산을 몰빵한다거나 이 회사와 나의 운명을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분산 투자하지 않고 HLB 전체 몰빵해놓고 지금 HLB가 전환행동을 했다 해서 만약 회사 욕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꼭 HLB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을 살 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항상 주식은 꾸준히 모아나가는 게 중요하고 내 중장기 투자 관점을 가질 때는 월봉 바닥에서부터 단단히 모아나가시라고 그랬죠.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좋은 거고, 이런 데 들어갈 때 이제 단기 단타라고 그랬죠. 자, 알려드리면, 매집이 있고, 그죠?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매집이 있어요. 자, 주식은 여기서부터 사는 거죠. 장기 투자일 경우에. 물론, 단타 단계는 여기서 하셔도 돼요. 스캘퍼는 여기서 해도 되고. 근데 정상적으로 주식은 여기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LB가 다시 매집을 거치고, 이 정도 올라간 거, 많이 올라간 거 아니죠, 지금. 이 정도 올라갔어요. 이 정도 올라가는데 모아가는 장기 투자 여기가 맞죠. 여기서 단기 단타 투자하기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시간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고
내가 HLB를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거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 34,000이 떨어진다거나 바닥이 오면 또 사야죠. 꾸준히 모아나가는 거죠. 모아나갔다가 나중에 리버세라님의 행보가 좋아진다거나 크게 터졌을 때는 잘 올라간다는 얘기죠. 물론 리버세라의 나머지 모든 지표가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월봉 바닥에서부터 단단히 모아나가면 웬만한 악재들은 거의 다 이겨낼 정도로 좋은 수익권에 오고, 자, 시간에 많이 밀렸다 하더라도 간단해. 34,000원대긴 하지만 월봉 기준으로 HLB가 20개월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이번 달 종가상 훼손하지 않고 올려놓게 되면 역시나 HLB의 추세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단지 요즘 가격이 34,000원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 급하게 밀려서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죠? 32,000원 밑으로 자, 지상권이 39,000원인데 지상권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요즘 가격이 34,000원이라 하더라도 240에서만 잘 지켜주고 돌아나오면 다시 매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주 간단한 원리를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단타한다 하려고 할 때 제가 알려드렸죠. 여기서 사는 거죠. 여기서 240원 근처에 사서 여기가 목표가라고 그랬죠. 매물대가 돼요. 자, 매물가를 뚫어줬으면 제가 지켜줘야 된다고 그랬죠. 못 지켜준 거예요. 간단해요. 자, 이 자리를 뚫었으면 안착을 해야 더 올라가는데 안착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악재가 호재가 나올지 몰라요. 지켜줄 자리를 못 지켜준 거죠. 단 HLB의 장기적인 지표는 원체 좋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거나 이전 바닥이 오면 다시 한번 추가로 매수하거나 잘 끌고 가면 리버사이드의 행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 결론이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한데, 저도 예전에 제가 산 주식이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떨어졌을 때 엄청난 걱정을 했거든요. 많은 경험이 있겠죠. 자, 주식은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이 주식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맞출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단 오래된 경험을 얘기해 드리는 거죠. 저도 경험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경험상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단기적인 악재가 되기 때문에 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회사 행보가 좋거나 내용이 좋으면 꾹 참고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다 올라가요. 쭉 잘 올라가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우린 모르고, 또한 이 친구가 특이한 거는 보통 일반 주주 유상증자 배정을 하면 시간에 거의 하한가를 맞아요. 근데 뭐 하한가 맞은 것도 아니고 물론 7%가 적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당연히 월요일에 더 밀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엄청난 악재라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리버세라님을 성공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다른 데서 안 구하고 하필이면 일반 주주 배정이기 때문에 밀리긴 할 건데, 그렇다고 HLB가 회사가 엄청 엉망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당연히 한 가지 가장 큰 리스크가 한 재무거든요. 이 5년 연속 적자를 맞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지는데, 이번에 흑자로 돌아섰죠. 그죠? 흑자로 돌아섰고, 아마 이런 흑자 기조가 한두 달만 잘 유지가 되면 이번 달 올해 그 분기 흑자로만 돌아서면 역시나 잘 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 지금 이러한 위기, 막 일반 주주 배정이나 이런 건 위기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거나 흔들리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좋은 신규로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아무리 HLB가 좋아도 제가 알려드렸죠.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저는 전기차 관련 섹터를 굉장히 좋아해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가 월봉대 바닥에 있는 애들이 많아요. 얘네들을 꾸준히 모아나가는 게 앞으로 굉장히 좋고, 그렇다고 또 전기차에 몰빵하지 말고 이런 건 있죠. 내가 어떤 주식을 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선 비중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쭉 끌고 가는 게 중요해요. 이때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말고 1년, 2년 이렇게 좀 길게 보시라는 얘기죠. 자, HLB 물론 예전에 오랫동안 막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제 HLB 잘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월봉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렇게 큰 고통이 없어요. 다 수익권에 왔었고 다 갔어요. 항상 어디서 주식을 사게 됐냐면 월봉에서 좋은 뉴스와 함께 날아갔을 때 다 고점에서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월봉 바닥에서만 단단히 모아나가면 아무리 악재가 나와도 결국은 다 수익권에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이 한신기계, 제가 한신기계 자꾸 설명해 죄송한데, 이거 한신기계 주식을 피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원전에 대한 이슈가 좋죠.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 이런 걸 수급이라고 보지 않아요. 자, 투자매동 잠깐 볼까요? 자, 여기 빠져나왔네요. 어쨌거나 두산에너지를 좀 볼게요. 이거 이제 전 이런 걸 수급이라고 안 보거든. 차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 역대급 LBS가 들어왔죠. 외국인이 엄청 많이 샀어요. 기관도 사고 투신도 하고 금도 샀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금요일 날 두산에너빌리티가, 전 저런 걸 수급을 안 봐요. 진정한 수급은 이런 거예요.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강력한 수급 주선인 60주선을 뚫어주고 있다고 그랬죠. 뚫고 안착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여기서부터
계속 우상에서 잘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근데 일봉에서 지하권을 탈출해주는 241선 위에도 올려놨죠. 그래놓고 가만히 누가 샀나 보니까 외국인이 엄청나게 쓸어 담았죠. 기관도 쓸어 담았어요. 근데 이 친구의 월봉 엣지가 제가 그게 높지 않다고 그랬죠.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한신기계는 틀려요. 자, 한신기계는 1,000원짜리가 15,000원 15배 올랐는데 물론 알려드렸죠. 우측선에서도 반등이라는 걸 해요. 근데 여기서 울리신 분들이 우측선에서 우하향하다 다시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가죠. 여기서 울리신 분들이 주식이 우측선을 타고 있는데 이때부터 회사 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본인이 높게 산 거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 HLB를 엄청 좋게 봐요. 리버스 라인 때문에. 근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든 투자자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신 분들이 HLB를 바라봤을 땐 여기가 매도 타임이에요. 10배 올랐거든요. 이때 저점이 6,000원대고 이때 고점이 6만원대 10배 올라간 거예요. 자, 이때 저점이 9,000원, 이때 고점이 9만원 10배 올라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올려가지고 떨어지는데 리버세라림이나 HLB를 욕한다는 건 결국은 본인이 높게 샀다는 얘기죠. 간단한 거죠. 자, 우리 한일사를 볼까요? 한일사를 보면 예전에 저점이 대충 한 900원, 1,000원 하던 애예요. 자, 900원, 1,000원 하다가 15,000원 가서 15배. 근데 여기서 쫓아가서 물리신 분들이 한일사료가 떨어지니까 이제 한일사료 회사 욕을 해요. 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물론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그 테마주로 올라간 거 알아요. 전쟁 테마주로. 그렇다 하더라도 쫓아가 물려서 이제부터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0원짜리 엄연히 본인이 8배나 주고 샀잖아요. 그죠? 지금도 5배나 비싸요.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HLB는 예전에 고점에 샀다는 이거는 기술적으로 높게 사서 떨어질 때 욕하는 건 아닌 거고 여기서부터 5년이 걸렸다면 본인의 첫 번째 매수 타임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월봉 바닥에서 샀다면 당연히 차익 실현했겠죠. 그죠? 다시 바닥에 샀다면 차익 실현했겠고 바닥에 샀으면 지금도 몇 달 전부터 5억에선 뚫어줄 때가 제일 좋습니다. 알려드렸는데 또 여기 고점에 사서 물려서 리버스라인 욕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야, 지금 이점은 고점은 아니에요. 지금 매물대 하나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점 당연히 45,000원 밑으로 밀고 내려오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하필 여기서 유증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깨고 내려겠죠. 다 그러면 내가 단기로 대응하기로 했으면 그냥 손절치면 그만인 거고 중장기로 대응하기로 했으면 만약에 저런 유증 이슈로 해서 쭉 떨어졌을 때 유증 물량 받고 더 추가로 매수하시면 돼요. 주식은 내가 장기로 끌고 가거나 단기로 갈 때 대응 영역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시간이 걸리는 게 신경 쓸 정도면 내가 단기를 하겠다는 얘기고 내가 단타 단기를 해결했으면 기준선 깨면 딱딱딱 손절해야죠.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폴라리스선을 저 샀다가 10% 이상 정도 손실을 봤어요. 당연히 유증 물량이 떴고 단기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도 못한 뉴스가 나니까 손절이죠. HLB를 내가 단타를 치기로 했는데 5일선 깨거나 지금 생각도 못한 나쁜 이슈가 나왔죠. 아, 그럼 손절이죠. 그런데 비중을 너무 깨셨어. 그래서 꾸준히 잘 모아나가는데 비중을 몰빵했다거나 이것도 본인의 투자금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HLB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알려줬듯이 폴라리스 자원도 그렇고 다른 회사들도 엉뚱하게 중간에 유상증자 한다고 하면서 주식이 급락을 하게 되는데 믿고 참고 기다리면 다 돌아나가요. 대신에 거기다가 나의 전 재산을 몰빵했다든가 이 회사 운명을 같이 하려고 분산 투자 않고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건 이거는 본인의 투자금이 잘못된 거예요.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본인의 투자 방법이 잘못된 거죠. 이 얘기는 왜 말씀드리냐면 HLB가 아니라 다른 좋은 회사를 투자할 때도 내가 이 회사만 너무 믿고 월봉 고점에서 몰빵을 한다거나 또는 바닥이라 하더라도 꾸준히 모아 나가지 않고 몰빵을 했을 때 나중에 단기적인 악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흔들어요. 힘들죠. 근데 단타 단기를 할 때 비중을 몰빵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기준에 맞게 딱딱 대응하는 게 맞고 지금 HLB의 그룹주들은 당분 하루 이틀은 흔들릴 수 있고 3, 4일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행보는 크게 변함이 없고 월봉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역시나 지금도 크게 위험성이 없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항상 알려드렸듯이 제가 HLB 회사 내용까지 전체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저도 투자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걱정할 정도의 큰 악재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영상을 마쳐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2시에 실방 진행을 할 예정인데 오늘 오후 2시에 실방 진행하게 되면 많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